첫 번째 상담에서 이 젊은이는 자신의 인생을 리셋하고 싶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표현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것이죠. 이유도 모른 채로 너무나 힘들기에. 하지만 첫 번째 상담 이후 326이라는 별명의 이 젊은 작가는 그 후 더 이상 자신의 삶이나 문제를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 박사와의 상담이 무지 아프고 무지 힘들었지만 뭔지 모를 후련한 통쾌함까지 느꼈다고 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316씨, 네. 내하고 분명히 상담을 하는데 본인이 엄청 까였다 라는 혹시 그런 느낌은 드시지 않으셨나요? 대개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그 사건이나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구경꾼의 입장에서 본인이 믿고 싶어 하거나 본인이 이해하고는 통념적인 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이 깐다, 저 사람이 또 누구 편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또 본인이 뭐 좋은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잔뜩 긴장하고 걱정한 마음으로 여기에 참가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한 줄 한 줄 본인이 표현했던 시납시서조차도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본인이 그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라는 거를 설명을 듣기도 하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나만의 심리적인 갈등, 내 마음의 혼란이 이렇게 표현으로 드러났구나 확인하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죠? 네, 와, 엄청나게 신기하다는 그 기분이 들었어요. 그 이제 이야기하면서 조금 겁이 났었는데, 얘기할 때는 되게 새로운 정보가 있다, 되게 내가 모르는 게 아직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도 많고. 아, 그래요? 네. 내담자가 자기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쓴 글이든 뭔가에 대해서 그거는 이런 마음인가요? 또 당신의 진짜 마음은 여기에 어떻게 드러나 있나요? 마음 읽기를 해주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너는 잘할 거야 라는 한마디보다는 그냥 진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게 조금 부족하다든지 약간, 그러니까 이제는 저랑 이제 독자랑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만약에 만나를 한다면 뭐 그렇죠. 뭐라든 이야기든. 그런데 그냥 이거 좋다, 아니면 그냥 재밌다 그러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지, 약간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은 또 저번에 이제 이름에 관해서 의미를 물어보셨는데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사르트르의 이제 그 물건들을 이제 가둬놓고 자기는 이 물건들이 얘기를 못 듣는다는 설정이 되게 그 정신과 의사의 마음이랑 똑같다, 그런 해석을 또 해주시니까 이렇게도 읽힐 수 있겠구나, 되게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걸 아시는 분들은 뭔가 너는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시지만, 사실상 자세하게는 이제 안 봐주셔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제 한 줄 한 줄 이걸 주시니까 저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했지만,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몰랐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고 잘 될 거라는 건지
이에 대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도 못했었다. 하지만 첫 번째 라이브 상담에서 나는 내가 재밌다고 생각한 다른 이야기들을 조각조각 붙여두기만 했고,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작가로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 있어 시놉시스를 구체하기 어려웠다는 걸 깨달았다. 캐릭터의 모습은 그런 내 상태를 반영했고, 이름에 의미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로 있다는 문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내 만화의 배경으로 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화국을 살펴보면 더 생생하게 내가 지금 사는 세계에서도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도둑들이 그냥 도둑이 아닌 마음을 훔치는 도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멋진 만화든 디자인이든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찾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형태에만 집착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 이야기 속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더 숨어 있다는 걸 점점 알게 되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는 내 이야기를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이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지금 이번 주에 나와서 목소리 톤은 뭐 지난주 방송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뭐 복권 당첨됐나요? 왜 이렇게 뭐 놀라울 정도로 본인 혹시 병원에 들러가지고 약 받아서 약 먹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저 사실 병원에서 전두수술 받으려다가 사실 돌아와가지고 다시 제 글을 봤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내가 내가 쓴 글도 모르는 점이 너무 많구나 하는 그 약간 즐거움이라는 게 조금 생기면서 기분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전두수술 받는 거를 안 하고 본인 쓴 글을 다시 읽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네. 상담 한번 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적적인 효과는 뭐 기대하긴 힘든데, 어쨌든 본인 내가 볼 때는 거의 기적적인 변화가 일주일 사이에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진짜 어떻게 해야지 막막해서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그 황 박사님이랑 이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그리고 또 새로운 정보도 얻고, 또 그냥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 덕분에 저는 되게 맞아요. 살맛이 났어요. 살맛이 났어요. 맞아요. 정확히 그래요. 저 황박사 저 인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저 인간이 내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읽어. 그것도 내 글을 통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사람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지금 멍청하게 잘못 사는 게 아니구나.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죠? 네. 맞아요. 그게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게 그 사람이 왜 살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를 본인도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참 많은 경우에 그냥 예수님한테 제가 빌기만 하고 부처님한테 빌기만 하면 그분이 그냥 짠 하고 저 마음을 그냥 거두어 가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번 생에서는 못해도 다음 생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거든요. 본인도 그런 생각 해봤죠? 저는 뭐 신은 안 믿어가지고, 그런데 약간 살면서 이제 대학교 가면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나 신을 믿는 믿음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내면서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맨날 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자기가 뭘 믿고 있느냐, 오늘 본인이 글로 표현을 안 했지만은 또 마음 한구석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냐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죠. 맨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네. 아이고,
그래도 안 죽으셨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던 거 이어서 또 한번 계속 읽어봐 주세요. 네, 그 다음 2기로 생각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합쳐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직장에서 정리해고된 뒤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는 이자벨이라는 캐릭터 앞에 사신이 나타납니다. 이자벨의 죽음 만기일이 다가왔고 특정 장소에서 죽어야만 한다고 독촉장을 날리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에서 4년이나 지나버린 걸 알게 되고 사신은 그녀를 어딘가로 끌고 갑니다. 그녀는 혼란해 하지만 무기력하게 따라갑니다. 와, 이거는 도깨비하고 비슷한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런가요? 약간 그 도깨비가 드라마 도깨비인가요? 저는 그건 안 봐봤어요. 사실 사신이 나타나고 그래서 너 생명 죽음 만기일 블랙존과 조 블랙인가 하는 영화에도 그런 비슷한 건 오잖아요. 어떤 재벌 회장 앞에 나타나서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이러는데 친구가 또 그 집 딸하고 또 좋아하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그런 영화인데 시납시스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네요. 네. 이름이 이자벨이에요. 네. 왜 이자벨로 했어요? 그 이자벨이라는 게 사실 이것도 이름을 지을 때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이자벨이 신에게 맹세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오. 그 의미가 이제 어쩌면은 이자벨이 되게 무기력한데 그냥 사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죽음 만기의 독촉장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약간 시스템에 맹세를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찾아보면서. 어떤 누군가의 명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도 내 삶에 대해서 내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의 명령이 있다는 이 생각 되게 재밌는 생각이잖아요. 100년 전, 200년 전, 뭐 수천 년 전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의 삶, 내가 생각하고 믿는 거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이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절대자 신의 또는 뭐 신이 아니라도 절대자 왕, 뭐 황제 이런 사람의 명에 의해서 내 운명은 정해진다. 직장에서 정리해고됐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이미 죽음 통지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죽음 만기일 그것도 4년이 지나버린 거를 보니까 내가 죽음 만기일이 발행된 지난 4년은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더욱더 이사벨은 느끼겠죠. 네. 특정 장소에서 죽어야 한다는 독촉장이에요. 네. 이게 이제 놀라운 조건이죠. 네. 삶의 조건이 아니라 죽음의 조건이라는. 이자벨이 내 마음의 표현이라면 4년 전 죽어야 했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내 삶을 누군가의 명령에 맡기고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어있는 내 대학 4년의 생활이었을까? 나는 대학에서 돈을 번다, 수업을 잘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 이외에는 의미를 붙이지 못하고 그게 맞다고 여기며 내 마음을 꾹꾹 눌러왔다. 이자벨이 정리해고 당한 뒤 삶에 대한 의욕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휴학을 하고 대학 생활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의욕 없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내 모습이 여기에 반영된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저번에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새해마다 매번 토장 비결도 보고 용한집에서 점도 보고 운세, 타로도 봤는데 아직도 달라질 것 없는 내 인생. 도대체 문제가 뭐지? 토정 비결보다 더 내가 가진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인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마음의 MRI 검사라고 불리는 WPI 검사는 당신도 몰랐던 당신의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던 마음의 답답함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은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내어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아픔이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WPI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중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더 자신답게 잘 살기 위해 황상민 박사님과 한 해를 설계하는 새해 맞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WPI 심리 상담, 코칭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WPI 검사와 상담을 통해 내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상담 문의는 전화와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죽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준비를 잘 해야지 조금 인간다운 죽음을 얻는 게 아닐까.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는데 그것이 인간다운 죽음을 병원에서 맞이할까요? 아니면 그냥 폐기물 처리하는 듯한 그런 죽음을 병원에서 맞이할까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 첫 번째는 병원에서 안 죽고 웬만했으면 집에서 죽자라는 것도 있는데 참 그것도 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한다.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 텐데 대부분의 죽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삶에 있어 의미를 못 찾았으니까 난 아직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이 삶의 의미를 더 찾아야 돼. 죽음을 참 담담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또 죽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신이 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의미는 본인이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고 소화하신 분들이에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분은 자기 삶에 있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의미를 못하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맛있는 거를 먹는 거 그것이 내 사는 이유인데 내가 사는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런데 내가 죽으면 맛있는 걸 더 이상 못 먹잖아. 또는 죽어버리면 돈을 못 벌잖아.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산다는 게 뭐고 살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라는 분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전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의 삶에 충분히 의미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사벨은 자기 삶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누군가의 삶을 대신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까요? 아무래도 누군가의 삶을 꾸역꾸역 살다가 이제 정리하고 당했으니까 이제 그 누군가의 삶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모르죠. 네. 그러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지금 지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죽음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구나. 이 역설적인 사항이 이 지금 이 시놉시스의 서두에 설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은 이 시놉시스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런 질문이 막 생기네요. 근데 그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지금은 시작이니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시놉시스를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본인? 사실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죽음으로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인 건가요? 316씨. 본인 진짜 똑똑하네요. 이거 386이나 586이 돼야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16만 돼도 충분하네요. 놀라워요. 이제 본인이 지금 만든 시놉시스가 얼마나 깊은 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 삶의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라는
가슴속에서 뿌듯함이 몰려오지 않아? 네, 좋아요. 주인공 이사벨은 혼란하지만 무기력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죽어야 한다는 이 조건이 나옴으로써 이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마치 우리 인간이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어야지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돼야지만 내가 번듯한 뭔가가 됐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조차도 그냥 꽃가닥 죽으면 됐지. 무슨 특정한 장소에서 죽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